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프랑스 말이 있죠. 많은 분들이 들어보셔서 어떤 뜻인지는 대강 아실 겁니다. 사전에 보면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 이렇게 나왔습니다.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입니다. 초기 로마 시대에 왕과 귀족들이 보여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귀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신분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는 만큼 윤리적 의무도 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높은 신분, 많은 재산 등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억대가 아니라 그것도 63조나 기부한 착한 부자가 있습니다. 63조. 어마어마하죠? 1조라고 해도 정말 꿈같은 돈인데 63조. 바로 투자의 귀재, 투자의 신. 아시죠? 워런 버핏입니다. 자산이 줄어도 특히 작년에 다들 이 부자들은 다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세계적으로 부자들 보면 다들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얼마나 많이 줄었습니까? 더구나 이 테슬라의 CEO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자산이 줄어도 기부에는 더 많은 돈을 썼어요. 미국의 부자들, 그중에 1등이 워런 버핏입니다. 미국의 기부 큰손들이 지난해 금리 인상으로 증시 호황이 꺾이는 바람에 자산 가치가 많이 감소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기부금은 더 늘어났습니다.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에 따르면 미국의 기부 큰손 부호 25명. 이 25명이 지난 한 해 자선단체 등에 기부한 액수가 모두 2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3조 이상이에요. 33조. 이렇게 집계돼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2020년, 2021년 2년간 상위 25위 부자들의 기부액을 합친 200억 달러보다도 많습니다. 270억. 2020년, 2021년 2년간 많이 올랐죠. 그때 20년, 21년 2년간의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때 2년간 합친 게 200억 달러. 그런데 주가가 많이 떨어진 작년 한 해만은 270억 달러. 훨씬 많이. 사상 최고치. 특히 2022년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뉴욕 증시 호황이 꺾였어요. 재산 대부분이 주식인 이들 부호들의 자산 가치가 전년보다 15% 이상 줄었는데도 기부 액수는 오히려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정말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하기 힘든 그러한 행동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 투자의 귀재, 투자의 신 워런 버핏, 이분은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지난해 54억 달러를 기부해서 1위를 차지했어요. 막대한 기부와 부자 증세 등을 주장해온 이 버핏의 평생 누적 기부액은 현재 515억 달러, 63조 4천억이에요. 지금까지 기부한 누적액이 64조. 그의 총 자산이 1060억 달러니까 약 130조. 이걸 감안하면 절반 이상을 내놓은 셈입니다. 102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그 다음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 또 그의 전처 멀린더 프렌치 게이츠, 지난해 합산해서 50억 달러, 약 6조 2천억을 기부했어요. 그래서 2위에 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21년 이후, 이혼 후에도 빌 앤 멀린더 게이츠 재단을 통해서 사회공헌, 기부 활동을 함께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두 사람은 48조를 기부했어요. 워런 버핏 다음으로. 또 평생 누적 기부 금액 3위. 이 사람은 미국인 조지 소로스.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 회장이에요. 모두 184억 달러, 23조. 64조, 48조, 23조. 어마어마하죠? 조지 소로스는 이 사람의 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기부했습니다. 현재 자산은 67억 달러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이혼하면서 아마존 지분의 4%를 합의금으로 받은 전처 맥킨지 스콧은
2019년 이혼 후에 아마존 지분의 약 4%, 약 40조 원을 분할받은 뒤 지금까지 144억 3천만 달러를 기부를 해왔습니다. 그 다음 구글의 공동 설립자 sergey brin, 헤지펀드 억만장자 켄 그리핀, 지난해 처음 25대 기부왕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5명 미국 기부 큰손 중에 16명은 생전 혹은 사후에 걸쳐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는 10억 달러 이상 자산가들의 서약인 기빙 플레지에 가입한 사람들입니다. 소로스 회장과 적 피니 애틀랜틱 필랜트로피 의장, 또 데니 샌포드 퍼스트 프리미어 뱅크 창업자, 이 사람들은 이 약속을 지켰다고 합니다. 포브스는 미국의 자산가 상위 25명의 재산이 지난해 말 기준 9,360억 달러, 약 1,157조 평가됐다고 전했어요. 이것은 1년 전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15% 감소한 수치입니다. 자, 로널드 리드 알고 계시죠? 평생을 주유소 직원으로 살았었고 백화점 청소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솔직히 변변치 못한 직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냥 이런 정도의 직업이었으면 대부분 그냥 먹고 살았을 겁니다. 정말 집 한 채만 마련해도 정말 다행 아니겠습니까? 월급을 받는 대로 주가에 관계없이 2000년에 닷컴 버블이 와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든, 그 다음에 미국 뉴욕의 쌍둥이 빌딩 테러 사태로 증시가 한동안 문을 닫아도, 2008년도에 금융위기에 또 반토막이 나든, 주가가 얼마이든 간에 비싸면 비싼 대로 싸면 싼 대로 수량만 늘려나갔습니다. 몇십 년 동안. 그런 방법으로 투자를 했는데 결국에는 100억의 재산을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모은 돈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을 했다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정말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평생을 모은 이 100억이란 돈을 어떻게 사회에 기부를 하겠습니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겠죠? 2014년도에 사망했어요. 93세로. 사망한 후에 매스컴에 알려진 것입니다. 살아생전에는 몰랐어요. 주위 사람들이. 정말 100억의 재산을 갖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평생을 노동의 일을 한 사람이 1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만들었는지 아무도 예상조차 못했는데, 사망 후에 사회에 기부를 한 후에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고 다들 아시다시피 또 실행 중이시죠? 개인이 주식 투자에 가장 적합한 투자 방법은 워런 버핏의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의 책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에도 나오는 정액 적립식 투자, 그 책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다 책에 나온 거 다 읽어드렸죠? 현재까지 개인은 정액 적립식 투자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지 못했다 하고 나왔습니다. 뭡니까? 매달 일정 금액을 주가에 관계없이 꾸준히 매수하는 방법이에요. 월급이라고 칩시다. 한 달에 5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그것을 절약을 하면서 그 일정 금액을 꾸준히 매수하는 거예요. 현재 이 방식대로 실행 중인 분들 많이 계시죠? 작년에 1년 내내 하락을 하고 이 좋은 주식들이 수십 %씩 오히려 반토막 이상 난 것들도 많아요. 이렇게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수익률 별로 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주가가 하락하면 자동으로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수량을 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방식은 주가가 하락할수록 좋아요. 수량을 많이 사니까. 올 초에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비싸게 샀으니까 똑같은 금액으로 12월보다 수량이 적었을 겁니다. 11월에 사고 12월에 산 것보다 올 1월에 샀을 때는 똑같은 100만 원이었는데 더 수량을 적게 샀어요. 왜냐? 주가가 올랐으니까. 그래서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하면 적은 수량을 매입하고를 반복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가가 쌀 때 많이 샀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년만 하는 게 아니죠. 퇴직할 때까지 5년 남았어요? 10년 남았어요? 그것을 꾸준히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수량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요.
그 다음에 평생을 보유하게 되면 이것이 10년, 20년, 30년 보유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몇 배로 불어나겠습니까? 알고 계시다시피 아무리 10년, 20년, 30년 지나도 10,000원짜리는 그대로 현금 10,000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알뜰살뜰 모아가는 이 수량은 10년, 20년 지나면 10,000원짜리가 수십만 원, 수백만 원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실행 중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